가족과 더 많이 공유할수록 일이 더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나이에 우리는 몇 가지 어려운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을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정직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침묵도 지혜의 한 형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보다는 평화를, 압력보다는 사생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에너지를 보호하고 삶의 특정 부분을 신성하게 유지할 권리를 얻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경험상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가장 좋은 5가지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관계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노년기의 독립성과 정서적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벨을 누르시고 성장하고 있는 현명하고 친절한 선배님들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재정적 결정과 자산. 지난 몇 년간 제가 배운 한 가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전부 다 말할 필요는 없으며 여기에는 재정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혼란이나 긴장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축한 금액, 미래를 위해 저축한 금액, 투자 실적 등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놀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개방성은 간섭, 원치 않는 의견, 심지어는 미묘한 압력, 특히 서로 다른 세대가 돈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질 때 다른 것의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지닌 78세 조이스라는 여성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일하면서 소박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장성한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음을 열고 싶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들이 안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재정 계획을 그들과 공유했습니다. 대신 질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집에 살아야 합니까? 다르게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선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녀에 따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초대받지도 않은 재정 고문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투명성을 위한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지속적인 입력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이스는 통제하는 느낌에서 지켜보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위험해요. 특히 명확한 경계 없이 재정에 대해 너무 많이 공개하는 순간 평생 동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독립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선의의 가족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도치 않게 지나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운한 상황에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이 아닌 당신의 돈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화한 적도 없는 사촌이 갑자기 연락을 합니다. 손자가 나타나 당신의 유언장에 대해 질문합니다. 항상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은 혼자 간직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명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재정 세부사항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누구에게도 귀하의 계정 스프레드시트를 비치지 않습니다.
모든 구매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휴가를 가거나 새 소파를 구입하거나 보청기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적절한 시기에 연락할 책임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세부사항을 성급하게 공유하면 가족이 귀하의 삶을 관리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에서 가족이 귀하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역동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한번 열리면 다시 닫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보다 당신의 지갑을 더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어 구매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런 식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의 노력을 통해 재정적 미래를 구축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기쁨, 위안, 안전을 가져다 주는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따라서 이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비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십시오. 돈에 관한 대화를 신중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귀하의 경계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할 때만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귀하의 독립성은 설명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얻은 것입니다. 이제 보호하세요. 당신이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보호한 것처럼. 두 번째, 긴급하지 않은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기복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약간의 관절통,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긴 하루를 보낸 후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화의 일부로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자녀나 손주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원하며 공유가 신뢰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것과 모든 작은 통증과 불편함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공유하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에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74세의 내 친구 탐을 기억합니다. 그는 여전히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칩니다. 어느 날 그는 정원 가꾸기를 하고 나면 어깨가 아프다고 무심코 말했다. 다음으로 그가 알게 된 것은 그의 딸이 의사의 진료 예약을 예약하고 하루에 2번씩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으며 심지어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톰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지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연약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건강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면, 심지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는 방식이 천천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제보다 더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고 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거나 우리에게 실제 도움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독립성 상실은 비록 의도하지 않더라도 매우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숨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일이 귀하의 일상생활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소하고 관리하기 쉬운 것들은 혼자서만 간직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신의 조건에 따라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거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심각하고 무엇이 아닌지를 알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몸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세한 관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작은 일들을 당신의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는 존엄성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알고 언제 행동해야 하며 언제 단순히 쉬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자신감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나친 걱정으로 인해 자신의 자신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결국 노년의 평화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걱정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을 공유할 것인지 선택하며 자신의 지혜에 대한 조용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가족 갈등에 대한 당신의 진정한 생각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 조용할수록 특히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더 많은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족 논쟁을 목격했습니다. 상속 문제로 다투는 아이들, 오래된 상처로 다투는 형제들, 양육이나 경제적 선택을 두고 판단을 받는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매번 나의 첫 번째 본능은 돕고, 중재하고, 조언을 제공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귀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친절한 말이라도 이미 타오르고 있는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독서 클럽의 엘레인이라는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손자가 장난감을 집어들기 시작해야 한다고 딸에게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단지 단순한 선의의 관찰일 뿐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의 딸은 점점 멀어지고 전화도 끊고 집에 초대하는 것도 중단했습니다. 사랑을 담은 그 한마디가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결코 다시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참여를 요청하지도 않은 전투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두 아이 사이의 논쟁을 중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 아이 모두 당신이 한쪽 편을 든다고 비난합니다. 당신은 사위에 대해 소소한 의견을 제시하고 딸은 당신과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당신은 두 친척이 공통점을 찾도록 도우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결국 비난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말이 부드럽든 정직하든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당신의 메시지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싸움이 끝났을 때 문제의 원인보다 당신이 말한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하고 때로는 그것을 영원히 붙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련한 영혼에서 다른 영혼으로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나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고 한 발 물러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책감 없이 자신의 생각을 혼자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항상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가장 친절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고, 실수할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해주세요. 가족이 발전하도록 하세요. 폭풍 속에서도 침착하십시오. 갈등을 피해서가 아니라 모든 화제에 연루될 필요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일시적인 확인을 위해 교환하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평화를 얻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특히 가족 드라마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이러한 통찰력이 같이 있다고 생각되면 아래의 예라고 댓글을 달아 알려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중요하며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관해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우리 모두는 후회를 안고 있습니다. 속도를 늦췄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꿈을 쫓아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러한 생각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요? 모든 후회를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한때 평생 간병인이자 헌신적인 어머니였던 린더라는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내가 진로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무심코 말했다. 그녀는 해칠 의도가 없었지만 그녀의 딸은 당신은 희생할 가치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한마디가 조용히 두 사람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냈다. 후회에 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에게 솔직한 성찰처럼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 자녀는 자신이 자란 집에서 부모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족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었던 일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면 그들이 당신이 완전히 원하지 않았던 삶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후회를 더 많이 공유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현재에 온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갇힌 사람으로 더 많이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은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더 많이 망설이고, 더 조심하고, 더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병에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과 반성은 가치가 있고 때로는 붙잡을 가치가 있는 교훈을 제공하지만 그러한 교훈 중 일부는 우리 자신의 조용한 이해를 위해 가장 잘 보관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그 여행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슬픔 대신 감사를 담고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당신의 이야기를 기립니다.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지만 무엇을 언제 공유할지 선택할 권리는 있습니다. 사실 노년의 평화는 과거를 다시 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다섯 번째, 재정 상황의 전체 범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누군가가 더 빨리 나에게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돈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은 모든 관계에서 양날의 검이며
가족의 경우에는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돈은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진심 어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지만 자격을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많이 공유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깨닫지도 못한 채 지원, 선물, 상속 등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규모를 줄이는 게 어때? 와 같은 순진해 보이는 질문. 또는 손주들에게 뭔가를 남길 계획이신가요? 걱정거리로 차려입을 수도 있지만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면 일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을 추측하거나 원치 않는 조언을 제공하거나 당신의 안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지나친 행동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으로 시작된 것이 천천히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진정한 자유는 단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축, 투자 또는 재정 계획의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공유하면 숫자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과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판단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투명성이 오해를 방지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심어진 자격은 거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 대신에 당신의 부를 보기 시작하면 한때 가졌던 관계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원이나 재정 자문가를 두는 것이 현명하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선별적으로 선택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존경은 자신의 순자산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가 돈이 언급될 때만 관심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지갑일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금융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불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 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열심히 일해 쌓아온 삶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즐거운 은퇴는 얼마나 많이 기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잠시 숨을 쉬고 반성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평화를 유지하고 지원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평화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진리를 마음속에 안전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비밀 때문에가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의 평화, 독립심, 기쁨은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명료함, 평온함, 자신감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스스로 간직하기로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모든 메시지를 읽고 귀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보물처럼 지켜주세요.